뭐 끝까지 안 보실 분 위해서 제가 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한 두 문장 정도로 말씀드리죠. 저는 크립토커런시의 문제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규제를 풀고 더 자유롭게 크립토커런시 중심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익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누구 편에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엄 이후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카드가 있고 이런 얘기할 때 제렌스키 보고 너는 카드 없어 그러잖아요. 우린 카드가 있잖아요. 조선도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고 이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아니 계속 장 안 좋고 안 좋고 할 때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좀 좋아서 살만하니까 여기서 돈 뺏겠다? 아이 그게 뭡니까?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태민 교수님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좀 양스럽게 입고 와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한 두 문장 정도로 말씀드리죠. 저는 크립토커런시의 문제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규제를 풀고 더 자유롭게 커런시의 중심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물 ETF 같은 거 비롯해서 규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립토커런시가 매력적인 거는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점이잖아요. 결국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는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말 강하다는 데 있잖아요. 그게 젊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충분히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부 입장은 하나입니다. 규제를 안 하는. 그리고 규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이기만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제해도 안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법은 나와 있었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때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했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여론에 떠밀려서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했죠.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니 트래블룰은 우리나라가 적용되잖아요. 적용 안 되는 바이낸스 같은 데다가 본인이 보냈다가 그 다음은 추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을 매기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만 매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세 형평성을 져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크립토커런시가 갖고 있는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과세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자산들이라든가 정책처럼 어떻게든 한번 그림을 잡아보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태민입니다. 신사임당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혹시 비트코인 투자하셨나요? 제가 금융증권을 담당하는 검사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 했죠. 그 다음에 여당 대표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를 하기에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어요. 다만 크립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적이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이 크립토는 마치 뭐 사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고 당시 유시민 씨 정말로 그때 영향력이 큰 분이었는데 크립토는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죠. 저 그런 거 보고 저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죠. 근데 직접 투자는 제 위치에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크립토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 키기 전에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제가 정치가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를 갖고 굉장히 이해가 깊으세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해 충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정말 한국하고 미국의 풍토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크립토 대통령을 자임하고 하는데 취임하기 전 이틀 전에 본인 코인 만들고 저기 멜라니아 코인을 만들었어요. 쇼킹했어요.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이거 어차피 뭐 그동안의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어요. 너무 부럽죠, 우리 같은 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크립토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미국을 크립토의 어떤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달러 패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크립토는 막을 수 없다. 이걸 가만두면 다른 나라에서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달러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크립토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 직관이 있는 분이다. 찬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밈코인을 만들어 버리면 크립토는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어떤 전제 군주 같은 중앙기관들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발선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함부로 나를 내 뒷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정신이잖아요. 대단히 매력적인 정신이죠. 그런데 미국처럼 크립토 시장 자체의 흐름을, 사실 크립토가 비상관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떤 이벤트에 영향 없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더 빨리 하던데요. 중단 없이 24시간 계속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라에서 모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직접 본인이 한다? 그랬을 때는 크립토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빼야 한 거야? 라고 의심의 균열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의 어떤 평가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거는 독특하다라고 봤어요. 저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이런 크립토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이미 대선 전에도 대선 후에도 가서 연설을 하고 가격을 부양하고, 그리고 아빠가 무슨 트윗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은 그 흔적이 나와요. 누가 미리 샀다가 팔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해도가 높다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비트코인을 올리겠다,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같은 정치 현실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만큼 지금 미국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슨 김남국 의원이 무슨 크립토 투자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전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인식은 어떠냐면, 제가 법무부 장관 때인데 그때 의원들이 법무부에서 크립토 투자한 사람들 명단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황당했어요. 그 법무부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단을 내라 이런 거예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저는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크립토커런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민주당이 이제 저한테 그런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더 놀랬던 건 뭐냐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아니 근데 법무부는 앞으로 어떤 규제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이해도 높게, 그리고 이 시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잘 케어해야 될 조직인데, 그럼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슬픔입니다. 제가 요새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와 그 주변 인물들의 이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저를 뛰어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리더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 P2P의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이게 은행 통장 계좌번호고 이게 비밀번호다,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종이지갑하면 진짜 종이지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팔로우업을 하냐라는 문제가 좀 생기긴 하지만, 또 한국인들이 또 금방 배우죠. 그렇죠. 어르신들 인터넷 다 하시고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더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 이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은 분명히 크립토커런시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을 부러워하는 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각강함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약속된 것도 아니고. 작년인가요? 사우디에서 페트로달러 협정을 연장을 안 해버렸잖아요. 잘 아시지만 미국이 사우디를 안보를 좀 지켜주니까 사우디라는 그 대석유 부국에서의 석유 거래는 달러 베이스로 한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달러에 목매이지 않겠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흐름 하에서 역시 중국이 위안화 CBDC를 가지고 달러 패권을 어떻게 한번 앵겨볼까,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미국의 응전이, 그래? 그럼 이건 어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화폐를 가지고 결국은 물론 자기들 가장 강점 있는 달러죠. 달러 스테이블로 코인으로 되고, 그것을 국채와 좀 연결해서 국채 좀 더 팔아볼까? 이런 그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금융자산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규제로 접근한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엄청난 자산을 사실 사장시키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점을 달러처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개발하고 이걸 정말 뽑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치가 할 일은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서 오늘 새벽에도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크립토 인사들 모아갖고 서밋을 했는데 거기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강화시키겠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약간 설명드리자면 나한테 1달러를 주면 내가 1달러어치 토큰을 발행해줘서 언젠가 그 토큰을 갖고 오면 1달러를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발행하면 유사 수준에 걸립니다. 무허가 증권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법적인 데서 많이 해서 미국의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 테더사, 이게 미국 회사도 아닌데 지난 10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대표님이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뉴욕 남부지검의 테더랑. 그 얘기도 좀 우리 독자에서. 제가 테더 이슈는 아니었는데요. 법무부 장관 당시에 미국은 왜 남부지검 하냐면요. 서던 디스트릭트라고 그게 그 맨하탄을 관장하는 연방 검찰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로 금융 사건을 다 하죠. 미국 전체에. 그러니까 위상도 높고 그런데 제가 장관이었을 때 그 남부지검 회담을 하러 미국 갔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테라 루나 사태였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도 수사라고 있었고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은 우리의 자료를 원하고 우리는 미국의 자료를 원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미국의 남부 연방검찰청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미국의 행정부가 갖고 생각은 많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수사기관들은 주요 인물들 아주 법정에 세우고 중용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미국도 물론 그렇긴 한데 다른 점은 미국은 벌금을 또 되게 중요시해요. 벌금의 액수가 진짜 천문학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걷어낸 것 중에 일부를 자기들 검찰청 예산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벌금을 많이 받는 검사가 이쁨 받아요. 미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는 그쪽에 수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원해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 미국이 그런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같은 거 압류나 수사 과정에 압류나 뭐 세금으로 압류하거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쟁여놓은 거 되게 많을걸요? 대략 한 35만 개 중에 15만 개를 팔아먹고 20만 개 남았습니다. 굉장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 크립토커런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잡거나 뺏거나 했었을 때 주인들이 돌려달라 챌린지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연 많은 커런시일 수 있잖아요. 그걸 무슨 얘기냐면 그게 사실 초반에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건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마피아 같은 자금 세탁 용도로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쓰이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제도나 어떤 신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은 범죄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건 범죄 수단이야 이렇게 폄하하는 건 너무 올드한 생각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압류한 재산 중에서는 차라리 내 노출을 좀 덜하거나 내 이 과정들 소명하지 않고 먹고 떨어져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그런 시스템 때문에라도 많이 잡게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저는 35만 개나 되나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미국 내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반출하거나 쟁여놓을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큰 힘이 되겠네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거를 팔아먹었다고 굉장히 그 공식적으로 아쉬움을 표했고요. 20만 개가 남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이거는 못 판다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신 거죠. 트럼프가.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세금 때려 박아서 살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거 안 팔고 세금 중립적으로 모으겠다고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금 중립적으로 모은다는 게 이제 수사를 해서 라자루스가 갖고 있는 지금 이더리움 40만 개 이런 것도 뺐고 그러니까 되게 벌금은 이렇게 정하거든요. 일종의 타협이에요. 감옥에 30년 갈래? 아니면 몇 조 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타협을 대중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의감이 반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감각이 훨씬 강합니다. 미국보다.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하는 면이 크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받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좀 사법체계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류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런 미국식 사법체계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판에서의 이슈 중에 하나가 라자루스가 바이빗이라는 거래소를 해서 세계 최대 역사상 최대의 도난 사건이거든요. 북한의 1년 국방비를 지금 라자루스가 어쨌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아시겠지만 현금화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중국도 들여다보고 이거는 뺐으면 피해자는 돌려주지 않고 수사기관이 갖는 게 관례거든요 지금.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뭘 뺏어오더라도요.
다 분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툭 갖고 오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큰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자한테 페라리를 뺏어와요. 압류해요. 관리 안 하면 금방 감가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뭔가 압류해 오면 그 자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금 같은 건 다르지만 뭐 페라리를 쫙 10대 갖고 왔다. 그러면 그게 10년 지나면 그 가격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네. 그리고 뭐 기름칠도 하고 윤활유도 넣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산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류하거나 그럴 때 편하고 쉬운 자산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가상자산 유예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처음에 민주당은 그냥 에이 밀어붙여 이랬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걸 보시는 분들 비롯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절박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하고 물러났죠. 제가 회복에도 한 여러 번 쓰고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이런 투자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공평과제가 안 된다. 구조적으로. 이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게 매력이잖아요. 매력이자 중앙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으면 트럼프 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트럼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된 다음에 이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니 트럼프 랠리인데 지금까지 손해 보는 사람 한 번 지금 좀 만회하겠다는데 이걸 지금 과세한다고 찬물을 끼얹어야 되겠어? 이런 논리였어요, 제 말은. 그런데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별로 안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덩치가 일단 크고 우리나라 GDP를 앞서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숫자적으로는 2달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내부적으로 4년 반감기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번에 반감기 때 효과가 지금 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시즌 종료냐 이렇게 물어보는 독자들한테 제가 시즌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의 정책이 되게 지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 비축자산 뭐 이런 거 실망스럽긴 하지만 SEC의 수장이 바뀌면서 기소한 걸 전부 취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법률 전문가인 댄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태까지 지난번 정권 미국의 민주당에서 SEC가 코인베이스라고 거래소를 기소를 했어요. 그 기소한 명분은 뭐냐면 코인 거래소에서 수만 가지의 그 코인이 거래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증권성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거래소 니네가 책임져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기소를 코인베이스, 크라켄 이런 데 했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바뀌면서 이걸 다 취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거든요. 어떤 프로토콜을 맞추면 되지 니네가 이건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는데 이게 제대로 읽는 건지. 시큐리티잖아요. 증권성 문제. 증권성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SEC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권수사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테라 루나가 증권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얘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볼 것이냐, 증권에 편입하게 될 것이냐. 미국의 이제 증권 룰에서는 여러 가지 무슨 뭐 공개해야 되는 그 의무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은 게 있어요. 미국의 이제 그 룰 중에 10b-5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주식 사기 내지는 주식의 표시를 제대로 안 하고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이거를 일종의 주가 조작 같은 걸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주가 조작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규정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증권성에 대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법률적인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사법적인 시스템이 역시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은 사법 시스템에서 공소를 취소하거나 기소를 드롭하거나 랩업하는 거, 덮는 거 되게 자유로워요. 문화예요. 하다가 보면 그래 이건 그리고 그거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그걸 그렇게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 관련한 기소를 다 취소시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검찰시켜서 내 기소 다 취소 이렇게 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없죠. 구조적으로 우리는 사법기관은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근데 미국에서는 사법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결론 낸 이상 더 얘기하지 맙시다. 배심죄에서 무죄 나면 검찰이 항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배심에 들어오는 분들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심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0b-5가 어떻고 시큐리티가 어떻고 증권사가 어떻고 막 물어봐요. 네. 미국은 형사재판,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다 이해할까요? 못하겠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돈을 많이 봅니다. 결과가 변호사의 설득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미국같이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런 제도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법 제도 자체가 이제 그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행정부 입장에서 이걸 이런 문제를 그냥 접어버리는 게 국익에 맞겠다. 내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한테 똑같은 거를 바라면 그건 좀 곤란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립토 업계를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법 체계도 있지만 국민들의 도덕 감정이잖아요. 정의관념. 그렇죠.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니네 나라는 왜 세컨 찬스를 안 주냐.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벌 주고 이런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계속 이런 면이 있죠. 오제이 심슨이 아내를 죽였다고 다들 생각하죠. 누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 거기잖아요. 예. 그런데 오제이 심슨이 코크란 같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고 그리고 레이시즘을 발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레이시즘이란 뭐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결국 무죄를 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시스템에서 그건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배심제에서의 어떤 결함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앉아있는 사람이 백인이냐 배심원이 흑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 영향도 있었죠. 그때도 미국이 굉장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 바꾸자는 얘기는 안 해요. 배심제를 바꾸자. 이거는 센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뒤엎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통용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 진짜 잘못된 결과가 있으면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돼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요구를 하죠. 미국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사법 시스템 재판 자체를 어떤 분쟁의 종결, 마무리라는 관점에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어요. 물론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옳은 결과가 나와야 돼라는 생각이 국민들이 더 강하시고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점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민주화도 하고 산업화도 하고 선진국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에너지가 분명히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 동의하면서 저는 이제 약간 이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 회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일제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까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 논리적 귀결은. 근데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크립토를 하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이고 일단 그거는 과거고 묻고 또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죠. 그 관심의 정도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트럼프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같은 데서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지역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지역지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부 다가 전국 이슈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중앙 있어요. 이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을 할 때의 백래시나 반발 같은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미래는 조화를 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서 발을 제대로 다 딛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로 가기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로 가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면 제가 11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저 멀리서 쓰나미가 있다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막 경고를 울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시민이나 박상희 이런 분들이 막 다 꺼버렸어요. 이거 한꺼번에 당하는데 지금 남해안에 쓰나미가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여한 문제가 아닌 게 저는 한국은행이 폐업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달러 예금 통장인데 이 달러 예금 통장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CD처럼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익명의 얼굴로. 이게 한국인들한테 이제 동대문하고 남대문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홍콩 상인들이 와서 그렇게 낸대요. 이게 B2B부터 이렇게 잠식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스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에 아시다시피 루나나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어떻게 준비금을 보관하고 어떤 자산하고 연동되는지가 문제잖아요. 달러 이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까지 성공할까에 대해서는 저 조금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미국의 국채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채의 문제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사줘 너네 버틸 수 있어? 이런 거고. 근데 달러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린 달러를 갖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하는 거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국채가 달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또 국채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네, 그 차이가- 국채는 가격이 변합니다. 계속.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국채랑 연동돼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남용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밈코인 같은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게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달러라는 완벽한 신뢰 그리고 한 단계 더 조금 덜한 신뢰 국채 그리고 코인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연결점에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중국이 위안화 CBDC. CBDC를 하면서 달러 패권 그래 우린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라고 하면서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달러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방법을 어떻게 보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그래 너네가 그거라면 우리가 진짜 크립토를 중심으로 한번 금융을 해볼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이 하고 있는 CBDC를 완전히 밀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국익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예요. 맞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막 하자는 사람들은 이 크립토 커런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되면 잘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해서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자본 유출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국장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것에서도 자본 유출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하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돼서 안정자산으로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을 대체하는 비상관 자산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물론 등락은 폭은 다르니 금액은 다르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복잡하고 귀찮게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선물 ETF는 하죠. 네. 근데 뭐 현물 ETF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그 ETF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그렇게 사재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런 식의 제도 편입의 느낌이 오거든요. 국민연금에서도 할 수 있고. 기관 법인이 사는 것도 저는 열어야 한다고 봐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네.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법인이 안 해요? 역시 우리는 언제나 국익 위주로 실속 있는 정책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규제의 문제는 모르는 걸 자꾸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보면 이건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과세 유예도 아니 그걸 어떻게 잡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2년부터인가요? 22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다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이낸스 같은 데다가 자기 명 지금 해외에다가 송금하는 게 본인 명의는 가능하죠, 그냥. 네. 여기 보내놓고 그 다음에 몇 번 돌리면 그게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그리고 그걸 우리 국가 차원에서 과세 차원에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제가 그때 국회에서는 우리 과세 준비가 안 됐다는 표현을 했지만 준비라기보다는 이게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모든 자기의 개인 지갑을 개인 주소를 다 등록을 하라라는 거. 그거를 등록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크립토의 크자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의 발상이거든요. 다른 자산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금을 다 등록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존의 어떤 규제의 틀 안에 어떻게든 침대에 맞춰서 하는 그런 규제잖아요.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의 진짜 보배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힘을 사장시키고 밖으로 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달에 네이버가 갖고 이 네이버 임직원들한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강의하면서 네이버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네이버나 신한은행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달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단 하나 한국에선 하지 마라. 외국에 나가서 해라. 네이버는 외국에 지사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준비가 전혀 안 됐고 마인드가 안 된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의원들 몇 명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죠. 투자자들과 사적 영역에서는 준비가 이미 빵빵하게 돼 있잖아요. 규제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미 우리 선수들은 잘 뛰고 있어요. 선수들이 잘 뛸 때는 감독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뭐 너무 멋진 말씀이시네. 선수들이 뛸 때는 감독은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 선수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말로 뭔가 잘못 가고 있으면 아니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집중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어떻게든 간에 이 말은 결국은 잘 살아보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좀 잘 살아보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자산들 뭐 부동산으로 기성세대는 잘 불려놓고 나서 경기 안 좋아지고 성장률 저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자산을 증식해 보겠다는데 잘 모르면서 그렇게 꼰대처럼 말려야 되겠나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2에 보면 이제 주연 배우 10명 중에 4명이 코인으로 망한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의 인식이 코인은 청년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 맞지만 현실이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새순이 돋는 거거든요. 이런 주식으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망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의 이 정부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망한 사람만 있습니까? 잘 된 사람도 있는 거고. 투자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걸 투자하는 젊은 분들이 그러면 뭐 나 이거 망했으니까 코인 못하게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애국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리플이라는 코인이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리플이 미국산이니까 미국산을 미는 거예요. 제가 이 1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느낀 건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도 높고 무엇보다 우리는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3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벌써 한국의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몇 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했다 그러면 전화 오고 뭐 수사 들어간다 그러고 이런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죽이는 게 있거든요. 이 한국 사회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하고. 저는 정치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때 정치가 할 일은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대개의 나라는, 대개 권력은 있으면 휘둘리고 싶어요. 근데 모를 때는 박수를 쳐야 합니다. 이 이슈를 모르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알고 계시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사실 AI 시대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 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팁도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네. 그렇게 단순할 수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PC주의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전기값 오르고 에너지값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연준에 해 됐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이 많은 셰일가스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화석에너지 캐서 에너지값을 반값을 낮출게. 그래서 당신들 물가 낮춰줄게. 이 매력적인 거 단순한 구조거든요. 저 보고 저는 저 아이디어는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봤어요.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이 더 커브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은 계속 생산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이 더 커브를 메우기 위한 어차피 화석연료의 발전소가 필요해요.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리백하고 제가 좀 도발적으로 아리백을 버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AI를 합니까? 그러면 전기료 올라갈 텐데 물가 올라간 거 누가 잡을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실제로 전력 문제는 저는 실용적이어야 된다. 트럼프 생각하는 건 비슷해요. 이 재생에너지가 뭐냐면 보통 6시, 8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네. 전기. 근데 그때는 재생에너지 안 돼요. 맞습니다. 빛이 없는데 축전 기술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그 아이디어도 저는 되게 이 사람 되게 생각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더커프가 있는 게 재생에너지인데 그럼 미국에 재생에너지를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텍사스가 많아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이제 문제는 크립토 최고의 문제는 사실 그건 24시간 계속 더커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 되게 쉬운 영역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버리지 않고 여기 갖다 붙일게. 이런 발상은 굉장히 창의적인 데다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서남해안 쪽에다가 풍력도 많이 해놓고 태양광 많이 있잖아요. 태양광은 남북으로 긴 나라가 아니라 동서로 긴 나라여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 태양광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전기료를 올릴 겁니다. 원전 지어서 전력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화석연료도 환경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보다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해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크립토의 문제도 그런 식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할 만한 정도의 토양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까 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AI 시대와 에너지 시대 여기서 어떻게 활로를 대한민국을 찾을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 이후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카드가 있고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어제 제가 이렇게 연설했거든요. 아니 젤렌스키 보고 너는 카드 없어 그러잖아요. 우린 카드가 있잖아요. 조선도 있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그 의료 사태 많잖아요. 경제성장 문제. 근데 그게 정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슈에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이슈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런 집중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무한정 추구하면 그게 부정의로 빠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가기 때문인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게 지금 미래로 가는 게 2030 세대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미래로 갈 기반이 선배 세대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90년대 말부터 되게 벙벙하게 정부가 강조했지만 그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스마트폰이 은행이 된다라는 걸
진짜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AI와 연결되는 게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AI의 뒷단은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와 냉방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갖춘 게 비트코인 채굴장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은 외국의 비트코인 채굴장들은 이 데이터 센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AI 데이터 센터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비트코인 하거든요. 이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열방학 발전소는 계속 열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전기를. 근데 태양광 하는 쪽에서 계속 꺼달라고 온답니다. 낮에는 이제 태양광을 받으면 되니까. 이게 전기가 잘 아시겠지만 발전은 이래요. 태양광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화력이나 이런 데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송전망 자체도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얘는 계속 만들어지죠. 그럼 얘 위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효율성 높은 발전기들은 꺼야 돼요. 이게 왜 이걸 해야 되죠?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열병합 발전소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 채굴 하면 되겠네 내가 그랬더니 그걸 또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해 줄 때까지 우리가 왜 움직여? 코인 투자 한 명도 없다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죠. 네. 사람 인식의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크립토커런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인식을 우리가 많이 넓혀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 대표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이 대표님이 말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진짜로 많이 배웠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세 가지 공약, 에너지 혁신, 그다음에 규제 철폐, 전략 비축 자산 이건데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전략 비축 자산에 꽂혀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나 정말 규제 철폐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를 한다는 것에 제가 강하게 당대표로 나섰는데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잖아요, 당에. 근데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투세를 유예를 관철했잖아요. 세금을 내는 거를 막는 걸로 가게 되면 부자 감세 프레임도 있고 뭐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 별로 안 되는데 이거까지 왜 우리가 모든 세금을 막는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하는 판에 이건 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거 놀랬거든요. 아니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과세할 거야?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돈 듣겠다는 거냐? 그러면 이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계속 장 안 좋고 안 좋고 할 때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좀 좋아서 살만하니까 여기서 돈 뺏겠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런 인식을 자주 말씀 나누면서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마무리 멘트 대표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교수님 뵙고 제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규제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크립토커런시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